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수도권 확진 비중이 다시 70%를 웃돌면서 휴가 인파 복귀가 일상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델타 변이 검출률도 94%에 육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말 효과가 거치자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2,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패턴이 반복될까요? 일단 지금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는 이제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러한 패턴을 계속 보일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정점은 언제 도달할 거냐? 실제로 이 부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월 초에서 중순 정도가 정점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는 일단 지금 같은 확산세는 추석 연휴까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추석 연휴가 지난 후 1, 2주까지는 계속 이러한 양상을 보일 거다. 근데 지금 현재로 정부 방역 당국의 계획은 그러니까 추석 연휴까지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은 지금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 긍정적인 요인은 백신 접종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추석 연휴가 지난 1, 2주 정도 지난 후 시점이 아마 10월 초에서 중순경에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양상을 계속 보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틀째 수도권 확진 비중도 70%를 넘었습니다. 이 같은 확산세가 휴가철에 휴가지에서 감염된 이후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감염된 사례로 봐야 할까요? 일단 휴가철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네. 휴가철 영향은 크지는 않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휴가철 영향이 반영된 경우는 8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정도에 크게 확진자가 증가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말 8월 초에 휴가철 영향은 그 8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 예. 지금에 와서의 어떤 수도권 확진 비중이 크게 높아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절적인 요인도 반영을 한다. 그래서 지금 환절기이기 때문에 일단 감기 환자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진단 검사를 받는 시점까지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전파가 이루어지는 양상도 있다. 더군다나 수도권 4단계가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경각심이 완화된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의 어떤 수도권 확진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주요 원인은 계절적인 요인과 경각심 완화가 주요 원인이 아닐까. 휴가철 영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비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일주일간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검출률이 94.3%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확산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지금 국내 델타 변이 검출률이 말씀하신 것처럼 94.3% 이제 거의 100%에 가까운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델타 변이 검출률이 높아지는 부분은 지금의 확산세에 일정 부분 영향은 주기는 줍니다. 다만 이미 델타 변이 우점률이 상당 수준 증가했기 때문에 예. 우점률 증가가 확산을 더 가속화하는 데 크게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의 어떤 확산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도 수도권 확진 비중이 최근에 70%를 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계절적인 요인, 경각심 완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일정 비율로 우점률 증가도 여기에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아주 큰 폭의 더블링과 같이 큰 폭의 확산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는 금요일 정부가 한 달간의 방역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존 방역 수칙이 2주 간격으로 조정됐던 것에 비하면 적용 기간이 길어졌는데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2주 간격으로 조정을 하던 거에서 갑자기 한 달 간격의 어떤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주 정도, 2, 3주 정도 후에는 추석 연휴가 오는데 일단 새로운 그 방역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2주 정도가 도달하면 추석 연휴거든요.
그러고 나서 분명히 추석에 어떤 여파가 있을 걸로 방역당국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추석 연휴 이후에 1, 2주, 그러니까 최대 2주까지가 일단은 상당히 고비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석 연휴와 함께 그리고 추석 이후의 어떤 상황을 같이 고려해서 한 달로 방역 전략을 발표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예. 앞으로 그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떤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2주 간격으로 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앞으로의 한 달은 추석 연휴도 껴있고 또 본격적인 환절기이기도 합니다. 좀 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일부 방역 조치 완화가 예상되고 그러니까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추석 연휴까지는 방역 조치 완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방역 조치 완화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인구 이동이 증가를 할 것이고 이로써 전파가 더 급속하게 비수도권까지 다시 확산하는 양상을 분명히 보일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까지만은 지금의 방역 조치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 내지는 1차 접종자에 대한 어떤 백신 인센티브 적용안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백신 접종을 1차만 했을 경우에는 완벽한 효과를 보일 수가 없고 더군다나 완료자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인 경우에도 돌파 감염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전파가 되는 트로이 목마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완화 조치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일 완화 조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호흡기 증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이는 경우에는 가족 방문을 하시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백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벨기에에서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 백신보다 2배 이상 많은 항체를 만들어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mRNA 백신 형태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일단 말씀하신 벨기에에서의 어떤 연구 결과 같은 경우는 물론 대상자가 2,500명 정도로 상당히 대규모인 거는 맞습니다만 일단 하나의 연구 결과이고요.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례에서 종합적으로 나와서 이런 유사한 양상을 보일 때 일반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만약에 일반화로 가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가 나는 기본적인 요인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일단 둘 다 지질 나노 막을 항원에 씌우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정, 그러니까 지질로 항원을 포장하는 기술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판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모더나와 파이자 백신은 기본의 항원량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도수당 1회 접종량이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30 마이크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항원량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그만큼 항체를 더 많이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원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연구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새로운 델타 변이가 확인됐고 또 남아공에서도 새 변이가 발생하는 등 변이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새로운 변이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백신 접종률에 달성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해외로부터 이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언젠가는 이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도 유입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최대한 백신 접종을 높여서 일단 원하는 목표치만큼 백신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이 위드 코로나 과정에서는 이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들을 빨리 개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한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